자, 이제 이어서 특약에 대한 손해평가를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축사 특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축사의 경우에 보상하는 손해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손해가 자, 화재, 그다음 풍재, 수재, 그다음에 설해, 지진으로 인해서 축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축사 특약에 가입했다면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0페이지에 그에 대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넘겨보면 이제 보상하지 않은 손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핵심은 보험금을 산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253페이지 3번에 보면 직업보험금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의 경우에 이제 보험금을 어떻게 산하느냐. 25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보험금 산정을 보게 되면, 자, 축사의 경우에도 역시 이제 그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사는요, 먼저 이제 그 보험 가입 금액과 축사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을 다른 것들은 이제 보험 가액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 축사의 경우에는 보험 가액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액의 80%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이 그 축사의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험 가액의 80% 정도만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이때는 이제 전부 보험으로 봐가지고 비례보상을 안 시켜서 보험금을 좀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과 보험가액의 80%를 비교를 해서 이게 이제 일치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보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보험이에요. 그럼 전부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라는 건데요. 자, 이때는 손해액에서 차기 부담금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걸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도니까 얘네들 중에서 작은 게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요, 이제 초과 보험입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를 초과합니다. 초과하면 이걸 우리 이제 그 초과 보험으로 보게 되고요. 초과 보험 역시 마찬가지로요, 작은 걸 지급합니다. 그래서 손해액에서 차기 부담금을 뺀 금액입니다. 뺀 건데, 이때는 이제 그 작은 걸 한도로 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254페이지 위쪽에 보험가액 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되는과 같거나 클 때 같은 게 전부, 크면 초과보험이죠. 이들은 보험가액 금액을 한도로 전액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험가액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기 부담금은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25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동그라미 5번에 보면요. 풍수, 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차기 부담금 50만 원을 빼고 상기 규정에서 보상한다. 즉, 손해액에서 50만 원을 차기 부담금으로 빼고 보상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기 부담금을 손해액에서 빼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일부 보험. 이번에는 보험 가입 금액보다 보험 가액의 80%가 더 커요. 이런 걸 우리는 이런 걸 일부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해서 일부 보험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일부 보험은 비례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액에서 차기 부담금을 뺀 금액 여기다가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의 80%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그걸 비례시키는 겁니다. 이게 비례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금 한도니까요. 보험 가입 금액 한도가 돼야 됩니다. 한도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이 전체에서 작은 게 되겠죠. 그래서 손해액 사기부담금 50만 원을 뺀 데다가 보험가액 80%하고 보험가입 금액을 비례를 해서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내용은 중복보험이면서 초과보험일 때, 그러니까 보험을 두 군데 들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뭐 다 공통이죠. 비가림이든 해가림, 비가림시설, 해가림시설, 뭐 가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때마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한 번만 이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3번, 4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5번을 보시면 금방 말한 것처럼, 자, 차기 부담금은 나와 있는데요. 이때 차기 부담금은 풍수 설치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차기 부담금을 1사고당 손해액에서 50만 원 빼고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험금은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도 이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손해액은 축사의 손해액입니다. 그래서 축사 손해액은 이제 주어질 겁니다. 문제에서 축사가 얼마나 피해를 입어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다라고 이제 손해액이 주어질 겁니다. 그럼 보험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주어진 손해액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손해액에서 그다음에 이제 차기 부담금. 차기 부담금은 요 축사의 경우에는 50만 원이죠. 5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 풍수 설치의 경우 제외가 이럴 때는 50만 원 있지만 이 화재의 경우는 화재는 없으니까요. 이 화재의 경우에는 차기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화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풍수 설치만 나와 있으니까 화재는 차기 부담금 공제하지 않는다. 불까지 났는데 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부담금은 공제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손해액 산정하고 그다음에 차기 부담금 계산을 해서 차기 부담금을 계산해서 이 보험금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제 출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시험을 좀 어렵게 내고 싶기 때문에 전부 보험, 초과 보험도 출제할 수 있지만 일부 보험을 더 선호하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순서가 손해액 산정하고 차기 부담금 산정 본 다음에 이제 이 공식에다가 일부 보험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제 그 목적물 보험금, 축사 보험금을 산정을 하겠죠. 축사 보험금은 일부 보험이라면 작은 게 되겠죠. 그 손해액에서 차기 부담금, 그러니까 풍수 설치 같으면 50만 원이겠죠. 50만 원을 뺀 데다가 보험 가액의 80%분의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하고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적물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조물 이 경우에 이제 이 축사의 경우에 목적물 보험금 산정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축사의 경우에도 찬조물 제거 비용도 있습니다. 축사의 경우에. 그래서 찬조물 제거 비용은 당연히 이제 손해의 10%를 넘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자, 찬조물 제거 비용이 있으면 이 비용에다가 자, 비용도 당연히 비례 보상을 하니까 여기다가 보험가액의 80%분의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해서 찬조물 제거 비용도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비례 보상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255페이지 보시면 그 손해방지 의무와 관련된 손해방지 비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축사의 경우에 또 하나 있는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입니다. 손해방지 비용 역시 손해방지 비용에다가 만약에 일부 보험이라면 역시 비례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의 80%분의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 세 개를
합산하게 되면 총 직업보험금이 되겠죠. 총 직업보험금은 요 세 개를 합산한 겁니다. 목적물 보험금, 잔존물 제거비용 플러스 손해방지비용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축사와 관련해서는 나머지 비용들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손해방지비용 말고 뭐 잔존물 보존비용이나 대위권 보존비용이나 기타 협력 비용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이 두 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축사는 이렇게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손해방지 의무를 보시면요, 보통약관 일반조항 손해방지 의무에 추가하여 손해방지 경감에 소요된 비용인데, 보험가입 금액의 보험가입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상기 직업 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보상을 하며, 직업보험금의 손해방지 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이때도 손해방지 비용도 부호 비율 80%, 조건부 실손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요거죠. 손해방지 비용도 보험가입 금액의 80%분의 보험가입 금액, 이렇게 산정을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축사 보험금 산정을 봤고요. 이제 가축에 대한 특약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소도체 결함 보장 특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체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그전까지 몰랐는데 소를 도축을 하고 보니까 근출현이 있거나 또는요 뭐 그 근염이 있거나 뭐 등등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소가 이제 제값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전까지 축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소의 경우에는 직업보험금 방식을 준용을 다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의 경우에 보험가액과 손해액만 산정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소 도책이라면 소가 멀쩡해서 이제 도축장에 집어넣었는데, 집어넣고 도축을 하고 보니까 근출이 있어가지고 그 소고기가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제 특약 가입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보험 가액은 뭐냐면 소도 체결함의 경우에는요, 보험 가액은 소가 정상일 때, 소가 정상 도체에 해당될 때의 그럴 때 그 소 경락 가격이 보험 가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게 되면 이런 거죠. 그 사고소의 체중, 도체중입니다. 도체중은 이제 도축을 한 체중입니다. 도체중에다가 경락 가격은 사고 전 전월이 아니라 바로 전월입니다. 그래서 사고 전월 이 지육, 그러니까 고기값의 그 경매의 평균 가격입니다. 이걸 곱하는 거예요. 그 사고소의 도체중, 그러니까 도축한 체중에다가 그 사고당의 전달의 그 소위값의 경매 평균 가격을 곱합니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그 사고소의 도체중에다 곱한 거니까 이 경락 가격은 정상일 때의 경락 가격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소가 정상일 때의 보험 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느냐라는 건데, 이 소도체결함의 경우에는요, 이 보험가액, 정상일 때의 경락가액입니다. 이 보험가액에서 그 사고소의 경락가격을 빼주면 손해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소가 도축이 되었다면 그 경락가격이 예를 들면 200만 원이었는데, 근출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 도축장에서 도축해가지고 경락을 시켜봤더니 10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뺀 100만 원이 손해겠죠. 보험가액은 200만 원, 손해액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에 좀 이따가 볼 그 보험금 계산식에다가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지금 직업보험금 계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에 이게 공지가 될 때
이렇게 공지가 됐다가 나중에 그 수정이 되면서 이제 계속 바뀝니다. 바뀐 내용을 최대한 교재에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마지막에 이제 한번 다시 바뀐 내용입니다. 교재 그 나온 그때만 나올 그 막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의 80% 되니까 같거나 클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80% 해당액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액의 80% 보험가액에서 어디를 지워버려야 되냐면 80% 해당액 가로 1번도 그렇고 가로 2번도 그렇고요. 이 부분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가로 1번은 보험가액 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는 보험가액 금액을 한도로 해서 손액, 전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을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따로 보지를 않아도, 요것만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밑에 지금 소도 체결하면서 직업보험 계산식이, 일반적인 보험금 계산 한식하고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은 그 밑 직업보험금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요 두 개만 아시고 보험금 계산 방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밑에 있는 내용이 보험금 계산식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보험금 계산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보험가액하고 손익 산정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257페이지가 보면 대지질병위험 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질병위험 보장 특약은 보상하는 손해가 이제 돼지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냐면 딱 세 가지죠. 그 박스에 보시면 전염성 위암병, 그다음에 돼지 유형성 설사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보통 새끼 돼지들이 못 견디고 보통 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병들은 돼지가 큰 경우는 좀 그래도 영향을 덜 미치는데 새끼 돼지들에게 이제 위험한 그런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행이 바로 보상하는 손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폐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그냥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자, 손액 산정 부분입니다. 자, 손액을 산정하면 되는데 자, 이때 경우에 손액은 보상할 손액은 보통 약관 대지 부분 손액 산정 방법에 따라서 산정을 하며 이 특약의 이 보험 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 가액이에요. 그러면 자, 이 경우에 돼지 질병위험 보장 특약이 되면 보험 가액이 자, 돼지가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요. 보통 엄마 돼지, 이걸 우리가 모돈이라고 하는데요. 모돈 두수 곱하기 보통 이제 이런 질병이 퍼지게 되면 평균적으로 엄마 돼지 한 마리당 새끼 돼지 두 마리 반이 보통 피해를 보게 됩니다. 폐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돼지 수 곱하기 새끼 돼지 두 마리 반이 피해를 보니까 모돈 두수 곱하기 2.5에다가 이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니까 2.5마리의 돼지가 자돈이 죽으니까 이다가 자돈 가격을 곱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험 가액이 되고요. 또한 보험 가액과 동시에 손해액이 되는 거죠. 자, 자기부담금은요.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 정권이 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과 200만 원 중에서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하게 됩니다.
대지 질병이면 부당토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기 부담금도 좀 이따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특약을 대지 또 보게 되면 대지 축산휴지위험 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요, 뭐 질병에 걸렸던 어쨌든 돼지가 다 폐사가 되거나 해서 더 이상 이제 축산업을 할 수 없고 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축산휴지라고 하죠. 그래서 용어 정의를 보시면 축산휴지란 보험의 목적물의 손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나 일부의 축산업을 중단하는 걸 축산휴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휴지로 인한 그 손해보는 위험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특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어들이 쭉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은 손해도 나와 있습니다. 뭐 축산을 휴지하게 된 거죠. 결국은 보상은 손해가.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나오고, 자, 오른쪽에 보면, 자, 이제 손해액 산정 방식이 나와요. 특약들은 손해액, 보험가액, 산정, 요것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직업보험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동일하기 때문에. 자, 손해액 산정을 보게 되면요, 피보험자가 축산을 시게 되면 축산휴지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하는데, 이 보험가액은 종민돈에 대해서만 아래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을 한다. 그러니까 축산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가액을 손해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손해액은 바로 보험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가액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자, 돼지의 경우에 축산을 시게 되면 어떤 이제 피해가 오느냐면, 자, 엄마 돼지를 기준으로 종빈돈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축산업을 계속을 하게 되면 엄마 돼지 한 마리가 10마리의 비육돈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익을 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엄마 돼지 한 마리당 10마리의 100kg짜리 비육돈입니다. 그래서 비육돈을 키워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육돈을 판매하는 가격, 그래서 비육돈 평균 가격이죠. 그래서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엄마 돼지 한 마리가 10마리의 비육돈을 키워서 팔게 되니까 그 10마리의 평균 가격에서 그걸 이 모든 가격이 순수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 가격 중에서 이제 이익을 보는 만큼, 요 돼지를 팔았을 때 이익을 보는 이용률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본가액을 산정합니다. 이게 본가액인가 동시에 손해액입니다. 그러면 요 이익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건데요. 요 이익률은 비육돈 100kg짜리 비육돈 100kg짜리의 평균 가격이 있습니다. 요 가격에서 얘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경영비를 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료비라든지 뭐 축사 뭐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100kg를 팔았을 때의 가격에서 그 100kg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뺀 게 순수한 이익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그 비육돈 100kg 평균 가격을 나눈 겁니다. 이게 이제 이익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더니 그 이익률이 이렇게 계산한 것이 16.5% 미만이다. 이익률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럴 때는요, 16.5%를 이걸 이익률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특히 유의할 건 뭐냐면 이때의 종빈돈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임신, 분만, 포유 기능을 하는 그러한 종빈돈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의 그 박스 밑에 나와 있듯이 후보돈이나 임신분만 포유 등의 종민동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종민도는 이런 새끼 돼지를 10마리 키울 수 없으니까 그건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보험금 계산을 보게 되면 상기 사의 손해액 산정에 설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직업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한다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산휴직의 경우에는 차기부담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기부담금을 빼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특이하게 해서는 보험가액하고 손해액 산정하는 것만 알고요. 이제 이 보험금 산정은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보험금 공식에다가 대입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1페이지를 보시면 보게 되면 이제 이 가축의 보험금 계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험가액과 보험 금액이 나와 있게 되고요. 밑에 보면 직업보험금 계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보험금 계산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 260페이지 밑에서부터 262페이지까지 나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61페이지에서부터 비용 손해까지 하는 거니까 264페이지까지 이제 전체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축 보험금은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축의 경우에 이제 먼저 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 금액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사고가 났을 때 그 가축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험 가액이 있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비교해서 같다면 이걸 우리는 전부 보험이다라고 합니다. 축사의 경우에는 보험 가액의 80%지만 랑 비교했지만 가축은 보험 가액이랑 비교합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험 가액하고 보험에 가입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같다면 전부보험입니다. 그러면 전부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 이럴 때는 손해액입니다. 손해액 전액인데 이 손해액은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의 손해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예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요걸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요. 자, 좀 이건 구체적인 얘기고, 자, 원래 가축보험금은요. 자, 계산한 금액 이걸 또 찾려고 하니까, 자, 계산한 금액에서요. 차기 부담금을 뺀 게 이제 보험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계산은 전부보험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의 손액 전액이 계산한 금액이고 이 계산한 금액에서 차기 부담금을 공제하는데 차기 부담금은 요 계산한 앞부분입니다. 이 계산한 금액에다가 차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61페이지 밑에 보시면 직업보험금 계산 방식 해가지고요. 가로 1번 직업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서 약관 각 부분별로 재규정에 정한 차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다. 계산한 금액 마이너스 차기부담금이 보험금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래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보다 크다면 보험가입을 한도로 한다.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도 나와 있죠. 동그라미 그래서 1번, 2번이 바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지금 계산한 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을 초과한다면
이런 걸 우리는 초과 보험이라고 하게 되고요. 초과 보험에서는 보험금이 역시 손해액 전액인데요. 이때는 작은 걸 한도로 하니까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예요. 이게 이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서 역시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계산한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과 일부 보험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보험 가액이 보험 가액 금액보다 커요. 이런 걸 우리가 일부 보험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일부 보험에서는 비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금은 손해액에다가요 곱하기 비례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요게 보험 가입 금액 한도여야 돼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니까 이 중에 작은 거가 있죠.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한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바로 자기부담금입니다. 요걸 뺀 게 바로 보험금 산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 부분이 바로 아래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고, 뒷부분이 요 부분이요 약관 재규정에 있는 차기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이걸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가로 2번 내용은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로 3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차기 부담금. 자, 차기 부담금 계산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려면 정리가 돼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주어집니다. 얼마에 가입했다, 보험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보험 가액. 먼저 이제 보험 가액을 산정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보험금을 묻을 때도 보험 가액도 줄 거예요. 근데 안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험 가액 산정 방식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의 보험 가액, 유구, 젖소, 그다음에 산란계, 돼지의 경우에 앞부분에서 보험 가액 산정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공부한 방식대로 보험 가액을 구하는 겁니다. 특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험 가액 산정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보험 가액을 산정을 해서 이 보험 가액하고 가입 금액을 비교를 해서 이 중에서 전부 보험이냐, 초과 보험이냐, 일부 보험이냐에 따라서 적용할 보험금 계산 방식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보험 가액이 산정이 됐으니까 만약에 산정을 해가지고 일부 보험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부 보험을 좋아하니까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일부 보험 같으면 이제 이렇게 이 공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험 가액을 구한 다음에 이제 손해액을 구하겠죠. 근데 손해액은 보험 가액이 손해액이라고 했습니다. 보험 가액이.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보험 가액이 손해액입니다. 물론 이제 긴급 도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용물 처분액을 뺀 거겠죠. 긴급 도축을 했다면 이게 이제 손해액이 되겠죠. 자, 이렇게 손해액을 계산을 해요.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손해액 여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해액을 구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목적물에 대한 보험금, 가축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가축보험금은 일부 보험이면 이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보험금은 손해액 곱하기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이하고 이게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작은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해보면 이 보험 가입 금액 다 한도입니다. 다 한도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만 해버려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보험가입 금액 한도가 됩니다. 대부분 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차기부담금 요렇게 앞에서 계산한 겁니다. 앞에서 계산한 금액에다가 곱하기 차기부담 비율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곱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기부담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차기부담금 산정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다 이렇게 하지만, 이 계산 금액 곱하기 차기부담 비율하고 이제 200만 원하고를 비교해서 이 중에서 200만 원하고 계산한 앞에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다가 차기부담 비율을 곱한 거하고, 보통은 이걸 끝나는 거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하면 되지만, 이거랑 200만 원을 비교를 해서 이 중에서 큰 걸 차기부담금으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질병위험보장특약, 돼지 질병위험보장특약에서 차기부담금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질병위험보장특약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기부담금을 빼게 되고요. 또는 이제 그 외에도 돼지 폭염특약이라든지 가금특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폭염의 경우에도, 가금폭염이나 돼지 폭염특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차기부담금을 공제를 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요 앞에서 계산한 금액에다가 차기부담 비율을 곱한 겁니다. 대다수는. 그래서 요 폭염하고 질병위험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 두 개 빼고는, 물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왜냐면 이제 1과목에 나오는데 2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 장치 그 부장특약을 했을 때, 이럴 때 총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그 이외에는 그냥 계산한 금액에 차기부담 비율을 곱한 것이 차기부담금입니다. 요 세 개만 이런 식으로 차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물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비용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찬조물 처리 비용이 나와요. 찬조물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찬조물 처리 비용은, 찬조물 처리하는데 이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비용은 이제 손해의 10%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비용에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보면 비례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비례보상을 한다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찬조물 처리 비용도 그 차기부담금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이 앞에 부분, 이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 이 계산한 금액에다가 차기부담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게 차기부담금이에요. 찬조물 처리 비용이 차기부담금 공제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우리 그러면 이제 지급해야 될 한도는, 자, 목적물 보험금과 찬조물 처리 비용의 합은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64페이지를 보시면 가로 1번 가로 1번 내용입니다. 가로 1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가축제 보험 약관상 보험 목적이 2번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그 다음에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찬조물 처리 비용은 직업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해서 계산하며, 준용하니까 비례보상을 하는 겁니다.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찬조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급 한도를 확인합니다. 그럼 지급 한도액은 요 위에 있는 거, 이 목적물 보험금과
목적물 보험금 플러스 찬조물 처리 비용, 찬조물 처리 비용을 합산한 게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둘 중에서 역시 작은 게 지급 한도에 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요. 비용 손해 중 손해방지 비용, 대리권 보전 비용, 찬조물 보전 비용도 직업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을 하며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한다. 단 이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손해방지 비용이든 대리권 보전 비용이든 찬조물 보전 비용이든 이런 비용들도요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에다가 곱하기 직업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을 하니까 비례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세 개의 비용은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계산한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적용하지 않고 그냥 비례보상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례보상만. 자,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기타 협력 비용이 있으면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보상도 하지 않고요. 직업보험금 계산 방식도 준용하지 않고요. 전액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전액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 직업보험금 그러면 전체 직업보험금은요. 얘는 이제 요걸 다 더한 거였죠. 여기서부터 자 직업한도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하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한 게 이제 직업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리고 참 그 축산휴지보장특위 하겠다면 축산휴지보장특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을 갖추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예제 문제가 있으니까요.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이런 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문제 푸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265페이지의 보험금의 심사 라든지 이런 부분 읽어보시면 되고, 자 267페이지 마지막으로 보험 사기 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 방지도요, 뭐 특별하게 설명을 많이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가 뭐냐 정의나오고요. 보험 사기가 성립되려면 뭐 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속이는 행위, 기망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야 되고, 그 착오에 빠져가지고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런 사기가 위법한 거야 된다. 그런 요건들이 나와 있게 되고, 사기 행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보험 사고 조치가 있습니다. 보험 사기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요, 청구한 사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게 가능하고, 보험회사는 또한 이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험 사고에 대해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로넣기 문제로. 그래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는 출제할 수 있는 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출제가 되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가축 내용이 많아져 가지고 보험 사기 이외에 중요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보험 사기도 중요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가볍게 보험 사기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손해평가사 2과목 이론 강의를 끝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공방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문제 적용을 해보는 문제를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